본격적으로요, 어떤 기사들의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직구쇼 첫 번째 주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 6년이네요. 네, 모란봉 대신 삼지연 관현악단이 온다는데요. 뭐 오케스트라에 노래, 춤, 단원들까지 합류한다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제가 모란봉 악단은 계속 올 거냐 궁금했었는데 갑자기 삼지연 관현악단 하니까 갸우뚱하는 분들이 사실 어제 많았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앞두고 우리 돌직구에서도 모란봉 악단이 와서 남쪽을 체제선전장 하지 않겠느냐 우려가 일각에 제기됐지만 제가 어제 분명히 모란봉 악단이 와서 이렇게 남쪽에 놀랄 만한, 남측 우려할 만한 그런 체제선전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남측이 양해할 만한 정도의 아마 카드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적중을 했지요. 근데 그 말씀하시면 저를 계속 저는 모란봉 악단이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제가 사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아마도 이번에 평창올림픽 참가라고 하는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의 계기를 지나치게 남측이 불안해하는 정도까지 몰고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란봉 악단이 내려와서 그 노래 부르는 공연 도중에 나오는 내용, 그다음에 뒷 배경 장면들이 우리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모란봉 악단이 아닌 제3의 악단을 지금 어제 제시를 한 것 같은데요.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150명 정도 내려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그 삼지연 관현악단의 실체는 이제 더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알려지겠습니다만 모란봉 악단이 아닌 삼지연 관현악단으로 합의한 것을 보면 일단은 남과 북이 공이 같이 충분히 수용할 만한 민족적인 정서에 기반한 음악 아니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가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의 문화적인 공연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하나의 잔치의 장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니까는 이 김정일이 지시해서 만들어졌고 보면 여기도 역시 약간 모란봉 악단 비슷하게 전자악단이냐 관현악단이냐지만은 뭔가 또 여성들의 미모를 좀 강조하고 있고 근데 삼지연 악단은 있었는데 삼지연 관현악단이라고 해서 급조된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매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지연 악단은 2009년에 이미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창단을 명령을 해서 만들어진 악단이고 삼지연 악단 명의의 북한 내에서 공연들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합의한 건 삼지연 관현악단이기 때문에 그때 2009년에 만들어진 삼지연 악단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삼지연 악단을 주축으로 해서 모란봉 악단의 성원들도 들어오고 또 관현의 과거에 있었던 은하수 관현악단 성원들도 들어와서 새롭게 이번 평창용으로만 삼지연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관현악단이기 때문에 주로는 관악기, 현악기,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등의 이런 오케스트라 중심의 연주를 할 것 같고요. 그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서 노래와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관현악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크게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옆에 나가는 영상이 바로 저희가 찾아본 삼지연 악단의 공연 모습인데요. 역시나 바이올린 하면서 현악 연주를 굉장히 이렇게 신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특이한 거는요. 체제 선전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잘 아는 헐리우드 영화의 음악도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삼지연 악단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네, 지금 잠시 자막이 가려져서 저희가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라이온킹 영화를 이렇게 틀어놓고 보통은 이제 미제 영화라고 공격할 법도 한데 그 영화를 틀어놓고요. 그 라이온킹 주제가를 연주를 하고요. 또 미녀와 야수 주제가를 연주를 하는데 교수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자왕, 라이온킹 아니고 사자왕 자막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워낙 영어를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자막을 다는. 저 장면은 이제 삼지연 악단이 최근에 2016년인가 이제 국제 부녀제를 맞이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대내용으로 만들어진 이제 공연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집권한 다음에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북한이 대중용으로 보여주는 악단 공연 내용 중에는 미국의 음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명했던 이 모란봉 악단도 사실은
로키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음악도 네.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미키마우스도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시대는 사실은 서구의 특히 서양 음악에 대한 북한식의 개방 정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저 악단의 공연에도 저런 식의 미국 영화, 유명 영화의 OST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한겨레 신문도 그렇게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외국들, 방금 찾아 외국 네네. 인사들 올 때 또 많이 이렇게 나섰다. 그러니까 저런 노래들도 결국은 외국 사절단 오면은 원래 준비했던 노래로 사자왕이나 미녀와 야수가 아니고 미인과 야수네요. 저렇게 좀 준비를 한 것으로도 보이네요. 김지혜 변호사가 김재 변호사 웃으시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음악을 그렇게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이요. 김근식 교수님 워낙 북한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 삼지연, 네. 삼지연이라는 곳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삼지연은 이제 양강도에 있는 한 지방 이름인데요. 북한에서는 혁명의 성지라고 꼽히는 곳인데 왜냐하면 김정일이 태어났던 정일봉이 있는 곳이 바로 삼지연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일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죠. 김일성이 만주에 있을 때 항일투쟁을 하다가 실제로 백두산에 들어와서 항일투쟁을 했던 본산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백두산 미령이라고 그래서 그게 삼지연 유적지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항일투쟁의 성지이면서 김정일이 태어난 본산지이기 때문에 삼지연은 온갖 사적지로 다 꾸며졌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삼지연 혁명 대사적비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가봤을 때 보니까 거의 한 50m 이상의 거대한 높이의 이 동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거기에는 또 삼지연 앞에, 삼지연이 호수거든요. 거대한 호수가 있고 거기에 북한의 혁명의 사적지들 많이 꾸며놓고 있어서 지금 말하는 삼지연 관현악단은 그 삼지연을 모태로 한 관현악단이고 따라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삼지연의 의미는 북한의 정통성, 북한의 김일성 왕조의 정통성을 간접적으로 역사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네. 김 교수님께서 모두의 말씀을 주셨지만 어제 저는 이제 모란봉 악단이 100%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완전히 관측이 틀렸어요. 삼지연 관현악단이라고 했는데 궁금한 거는 왜 모란봉은 빼고 삼지연 관현악단일까라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나 마찰을 우려해서라는 건데 어떻게 조금 더 상세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모란봉 악단은 그동안 북한에서 알려진 것도 그렇고 지난 2015년에 베이징 가서 공연할 때도 그렇고 철저하게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거나 북한의 정치색에 굉장히 강력하게 배어있는 노래를 공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란봉 악단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굉장히 공작적으로 많이 알려주는 내용인데 그런 모란봉 악단이 남측에 내려와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북한이 모란봉 악단을 고집한다면 남북 간의 원만한 합의는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란봉 악단은 뒤로 제쳐놓고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는 다소 생소한 악단을 내려보내서 여기에는 어저께 우리 남측 대표단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는 민요 아니면 아까 말한 미녀와 야수처럼 또는 라이언킹처럼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해서 다 알려져 있는 유명 영화의 어떤 노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남북이 이질감 없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공연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질문은요. 오늘 중앙일보도 다뤘는데 결국은 육로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네. 판문점 넘어서 아마 KTX를 타고 강릉을 갈 거다 이러는데 육로로 넘어오는 것이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또 중앙일보가 분석했죠. 그런 분석도 나오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분석이 북한이 고려항공을 타고 오면 그 비행기를 타고 온 고려항공사가 우리 집 대북제재 들어갔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것이고 배를 타고 와도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육로로 판문점을 통해서 육로로 들어와서 서울역에 도착한 다음에 KTX로 강릉까지 이동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제재 논란에서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제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 효과도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길면 당연히 노출 시간이 길면 홍보도 잘 되는데 상징성도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을 걸어 내려와서 서울에서 KTX를 타고 평창까지 간다는 것 자체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네. KTX도 또 게다가 최근에 뚫렸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런 최근에 또 이제 개통을 했죠. 홍보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오늘 주요 신문 일면에는 어떤 소식들이 실렸을까요? 오늘도 동아일보로 신문 일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부터 보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제목들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머릿 기사는요. 네, 최저임금 쇼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이 최저임금 위반하는 업주 명단을 공개하겠다 단속 채찍을 꺼내들었는데 업주들이 울면서 감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사입니다. 네, 어제 남북 실무회담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관현악단 140명을 평창올림픽 전야제 공연에 보내겠다 이렇게 합의한 사실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서요. 네, 지금 카메라가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면은 현성월이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 현성월이 가지고 나온 가방까지 화제를 보았는데요. 그 뒷얘기 잠시 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사입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남만 겨눈 부동산 대책 내지 않을 것이다. 원래는 대통령 신년 회견 때 밝히려 했었다. 뒷얘기를 얘기를 했는데요. 강남 집값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나온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의 머릿기사 역시 강남 집값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 강남 집값을 규제하는 사이에 바로 지방의 집값이 모두 다 내려갔다.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네,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원들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에 대공수사권 넘겨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보위원들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팽팽한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조선일보 세 번째 기사. 조정환 문체부 장관 어제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 평창 개막식 때 한반도기 들고 공동 입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네 번째 기사에서는요. 네, 최저임금 위반 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다른 신문들과는 다른 기사를 머릿기사로 내세웠는데요. 네, 이 기사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스 전 사장이 검찰 자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머릿기사로 내세웠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규명에 새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네, 경찰 안보수사처를 맡게 되는데 보안분실부터 폐지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전문가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의 마지막 기사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진로 얘기입니다. 총수 일가에 통행세를 제공하고 이렇게 일감 몰아주면서 100억 원을 제공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철퇴를 내렸습니다. 107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일면 역시요. 네.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이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맞아 내려온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신문 기사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네요. 김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해역에 조업권을 구매해서 NLL 해상시장을 추진하겠다. 남북 경협 문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오락가락 가상화폐 정책이 혼란을 키웠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 청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이 오늘 20만 명 아침에 넘었다고 하네요. 청와대 입장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서울신문 일면도 최저임금 위반 업주 명단을 공개한다는 기사를 전하고 있네요. 다음은요. 네, 오늘 나온 신문 기사 중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기사 2개를 고른 신문 톡입니다. 박민혁 차장, 오늘은 어떤 기사 골라주셨나요?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으로 인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신문코, 이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번 골라봤습니다. 경향신문 한번 보시죠. 경향신문 8면입니다. 8면에서는 제목이 한국당 점점 커지는 이명박 짐이란 제목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당이 표면적으로는 이 정부의 검찰 수사 이런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유는
보수 결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또 다른 신문입니다. 이 중앙 12면인데요. 중앙일보 12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20명이 모였습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자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20명이 참석을 해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는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전 청와대, 이명박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결론은 뾰족한 결론은 내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검찰, 이 다른 것과 관련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부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지만 여의치 않자 이제는 이렇게 이 특별활동비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받았다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런 시스템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신문콕이었습니다. 네, 박미호 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소식이 많습니다. 돌직구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주제 제목이 뭔가요? 그러니까 신문에 온갖 제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문 속의 제목을 보면 재미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속 제목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 있었죠. 남북한에 있어서 예술단 파견 문제를 논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신문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뉘앙스도 다르고 제목도 좀 달리 달았어요. 그래서 제목만 한번 볼게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일면에는 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얘기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남북 평창 개막식 때 한반도기 들고 공동 입장할 것. 그러니까는 합의 내용보다는 입장식 때 한반도기를 들고 오기로 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일면에 다루고 있습니다. 3면에는 개최국 태극기 포기하고 한반도기 북이 말 꺼내기도 전에 기정사실화. 역시 일면의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태극기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좀 비판적으로 제목을 달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또 3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란봉 악단이 오지 않고 삼지연 관현 악단이 오기로 했는데 이 삼지연 관현 악단 미스터리다라고 또 퀘스천을 또 뒀고요. 4면에는 올림픽 요번에 이제 단일팀 구성을 통해서 저희 아이스하키 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선수들이 일부가 참가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꿈에 청춘을 던졌는데 그 꿈 내려놔야 하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 좀 비판적이네요. 예, 조선일보는 일단 다 그러네요. 그럼 이제 다른 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겨레입니다. 똑같이 어제 그 남북 간에 있어서의 합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실었는데 일면의 제목은 북 삼지연 관현 악단 140명 옵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달았습니다. 3면에 근데 북한 16년 만에 남쪽서 공연 통일 북도들 노래 부르자 이렇게 해서 좀 통일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에 기대감을 막 불러일으키는 맞습니다.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면도 아까 조금 전에 조선일보에서는 저희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어떠한 좌절이나 슬픔을 얘기했다면 여기 한겨레 사면은 조금 반대입니다. 북 아이스하키 경기당 2명 들어가도 우리 선수들 3경기 이상 뛸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에 북한의 관현악단 140명 평창 전야제 공연한다라고 객관적인 핵심 내용을 다뤘고요. 5면에서는 북체제 선전 위한 예술단 파견 10시간도 안 돼 합의 끝내 약간의 우려와 함께 팩트와 함께 우려도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면에는 모란봉 대신 삼지연이 온다는 내용을 다뤘고요. 6면에 이 한국 선수 탈락 없다라는 그러니까 도정 간의 얘기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 기회가 줄어들 것 같아 우려된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네, 그렇네요. 네네. 네, 반반. 네, 이라는 그래서 좀 각 신문마다 어떻게 달랐는지 주요 기사들을 살펴봤고요.